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웹, 앱, 게임, 인베디드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두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될 텐데 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바로 어떤 걸 제작할까요? 저는 보통 자바로 웹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바로 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만드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통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JDK와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JDK는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인텔리제이는 자바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자, 이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JDK와 인텔리제이에 대해 이해하시면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통해 편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씩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JDK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K는 구글에 오라클이라고 검색해서 오라클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그 탭에서 자바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 후 화면에 나오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전 중에 여기 보이는 JDK 23과 21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버전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최신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JDK 23이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23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눅스와 맥OS, 윈도우즈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파일이 설치가 되었다면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넥스트를 눌러주고 자, 어떤 폴더에 설치할 건지 정해주는 건데요. 저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이제 자바라고 하는 폴더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cmd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자바 하이픈 버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밑에 자바의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설치가 됐다는 거고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설치가 잘 됐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인텔리제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구글에 인텔리제이라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쿠키 설정은 동의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인텔리제이 IDEA 얼티메이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은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이고요. 위에 있는 게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무료 버전을 우리는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 파일이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넥스트를 눌러 주신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선택해 줍니다. 저는 자동으로 지정되는 폴더 위치에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잘 설치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방금 설치된 인텔리제이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인텔리제이를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New Project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Name이라는 칸이 처음에 보입니다. 이 칸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하게 example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은 이 프로젝트를 어떤 폴더에 생성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요. 저는 데스크탑인 바탕화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시스템은 인텔리제이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JDK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17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7버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7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Add Sample Cod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dd Sample Cod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생성하면 자동으로 샘플 코드를 만들어 줄 건지 설정하는 건데요.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example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가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rc 폴더 안에 mai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에 이 터미널 창에 Hello World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설치가 프로젝트 구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src 폴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rc 폴더는 소스의 약자로 우리가 만든 자바 파일을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src 폴더 안에는 예시로 main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안에다가 여러 코드들을 입력해 보면서 자바 문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인 클래스 파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인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요. 메인 클래스 파일의 첫 번째 줄을 보면요. public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ublic은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요. 이후의 배움으로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파일임을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클래스 파일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메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파일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클래스 파일인데 클래스명이 메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뒤에 나오는 단어는 클래스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명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중괄호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맨 끝에도 중괄호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린 중괄호부터 닫힌 중괄호까지가 메인 클래스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클래스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앞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단어고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이후의 배움으로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있다. 이게 main이라고 하는 함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ain 함수 안에 있는 이 중괄호를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열린 중괄호부터 닫힌 중괄호까지가 메인 함수 코드가 들어오는 영역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봤습니다. 저걸 실행하면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보면은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소괄호가 나옵니다. 소괄호가 나오고요. 그 소괄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소괄호 안에 있는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는 걸. 다음은 주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실행되지 않고 무시되는 코드인데요.
간단한 메모나 다른 개발자에게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주석은 한 줄을 작성할 때와 여러 줄을 작성할 때의 문법이 각각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 줄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한 줄짜리 코드를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할 때는 슬래시를 2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아까 전에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게 출력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하는 코드를 하나 더 만들고 이 두 코드를 모두 다 주석 처리해서 실행이 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헬로 월드와 굿이라고 하는 두 데이터가 모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모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주석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2번 입력해서 주석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슬래시 별, 여기서부터 주석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마무리할 부분에 별 슬래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슬래시 별, 별 슬래시.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모두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코드를 실행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석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